안녕하세요, 기획남매 시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캐나다에 도착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서 사느냐잖아요. 우리가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가, 이 집은 얼마인가, 이 집을 구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런 각종 정보들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꿀팁이에요. 가시기 전에 진짜로 제발 한 번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요. 구독, 좋아요, 띠링, 띠링. 첫 번째, 집을 선택을 하실 때 토론토에 가시면은 주로 사시는 지역이 다운타운, 업타운 이렇게 두 군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두 군데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 서울 초중심지 강남,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강남에서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넣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영앤블루어 이쪽에 지하철 노선도에 보면은 있거든요. 거기를 다운타운이라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업타운이라 그래요. 다운타운에서 멀어지는 곳. 그 중에서도 핀치가 제일 끝역인데 영앤 핀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 중심지에서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싸겠죠. 그리고 업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나는 싫다, 그러면 업타운 말고 다운타운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다운타운은 어떻다? 비싸다. 두 번째, 종류별로 달라요. 하우스랑 콘도가 있어요. 하우스라 하면은 그냥 쉽게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원주택 내에서 우리가 방 한 칸씩 빌려 쓰는 거,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 좀 많다 그러면 전체 렌트를 같이 해가지고 하나씩 어쨌든 방을 따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중에서는 선택을 하실 때 하우스가 더 싸요, 당연히.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고요. 일단은 제일 큰 건 저한테는 벌레가 없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우스는 벌레가 조금 많아요. 벌레가 조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이유가 편의시설이 좋잖아요. 뭐 냉난방이라든지 어쨌든 조금 더 깔끔하고, 또 콘도에는 1층에 다 공용시설이 있어요. 뭐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생활이 편리한 거. 그리고 지하철이 이제 연결돼 있고, 예를 들어서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비싼 반면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은 벌레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하우스는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서 대신에 가격이 싸다. 가격을 말씀드려야죠. 하우스 같은 경우에 제가 살던 곳은 영앤 핀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타운, 그래서 업타운 플러스 하우스이기 때문에 제일 싼 조합이죠. 그래서 600불 정도, 600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8만원? 한 60만원 어쨌든 가까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유틸리티가 포함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유틸리티라 하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리비, 인터넷 뭐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있던 곳은 그거 다 포함해서, 말 그대로 제가 살면서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그냥 전부 다 포함해서 600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콘도 방이 얼마냐?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500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렴한 데 같은 경우에는 1,1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100불에서 1,500불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땐 유틸리티 다 포함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을 정리해드리자면은 550서부터 3,000불까지 되게 큰데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얼마가 드냐면요, 한 1,000불?
1000불에서 1500불 요 정도 사이에서 보통들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콘도 같은 경우에도 방을 하나씩 쉐어해서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실이 있잖아요. 그 주인에 따라서 거실도 임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정말 제일 심한 거는 거실에 4명이 살아요. 그 방이 2개인데 그러면은 방에 또 마스터룸에는 보통 또 2명이 살아요. 비싸니까. 그 세컨룸에 1명 살아요. 그러면 그 집에 몇 명이 사는 거니? 예. 네, 다요. 7명이 사는 거예요. 7명이. 그래서 뭐 거실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가구가 포함이냐 아니냐. 가구가 다 돼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나는 몸만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데가 있고 그냥 방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침대, 책상 이런 거 다 사야 돼요. 그래서 가구가 다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집 어떻게 구하냐, 보통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 캐스모. 저는 처음에 가서 끝까지 캐스모로 집을 다 구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옛날부터 십몇 년 사는 친구들도 다 캐스모에서 구해요. 그거 아니면 부동산, 우리처럼 부동산 이제 중개업자분들한테 말씀하시면은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는 중개업 해주시는 분한테 내가 집 구할 때 돈을 안 줘요, 수수료를. 그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안 내요? 내지 마세요. 집주인이 내시는 거예요. 중개업자한테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개업자분한테 하실 때는 진짜 최소 안 돼도 6개월 이상 사실 거.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조금 계약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계약해서 돈을 어떻게 주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월세랑 마지막 달 월세를 처음에 입주를 할 때 같이 내야 된다. 그게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달에는 이제 2달치를 내는 거죠. 첫 달 살았는데 한 2달 살았어요. 근데 여기 별론 것 같아. 응? 여기 별론 것 같아. 나 이제 갈래요. 그러면은 주인한테 적어도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한 달 전에 통보를 안 하시면은 그 보증금을 거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만약에 이제 이 집이 마음에 안 든다, 옮기실 생각이시면은 한 달 전에 주인한테 노티스를 주셔야 되고, 노티스를 주시면은 마지막 달에는 우리가 첫 달에 2달치를 냈잖아요. 마지막 달 디파짓.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그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첫 달, 마지막 달에 2달치 월세를 같이 낸다. 하우스든 콘도든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집을 나갈 때 마지막 달에는 첫 달에 마지막 달 월세까지 같이 냈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는 월세를 내지 않는다. 아셨죠? 띠링! 그리고 이제 따로 부차적으로 이거는 받으시는 분이 있고 안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구 있는 집을 들어가잖아요. 가구 보증금을 보통 내요. 100불이 될 수도 있고 200불이 될 수도 있고, 그거 플러스 키 디파짓, 키 없어졌을 때를 대비를 해서 키 디파짓도 따로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집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달 월세, 마지막 달 월세, 키 디파짓, 키 보증금, 그리고 가구 보증금, 이렇게 하고 마지막 달에는 마지막 달 월세는 내지 않지만 가구 보증금하고 이제 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아무런 뭐 이상이 없고 키 온전히 가지고 계시면은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캐나다 토론토에는 다운타운하고 업타운 지역이 있는데, 다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조금 더 비싸다. 그래서 저렴한 곳을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업타운으로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집의 유형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우스랑 콘도가 있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도 있고 깔끔한 반면에, 하우스는 약간 벌레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시설이 안 좋을 수 있지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세가 더 저렴하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 집을 계약을 할 때 절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첫 달, 마지막 달 월세는 함께 내고 집을 나갈 때 마지막 달 월세는 내지 않고 산다. 그리고 키 보증금하고 과거 보증금은 처음 계약을 할 때 내며 나갈 때 다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집을 구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캐스모라는 이제 다음 카페예요. 그래서 이 한인 모임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이들 구하고, 그리고 부동자 중개업자분들하고 같이 하셔도 되지만은 조금 단점은 대신에 되게 사기의 위험이 더 줄어들겠죠. 하지만은 보통 가구가 없는 집들이 대부분일 수 있고 6개월 이상은 최소 6개월 이상은 살아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업자분하고 집을 구하는 거를 하실 때는 부동산 중개비는 내가 내지 않는다. 집주인이 낸다. 자, 마지막으로 집을 이제 구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시기 전에, 그리고 가서 집을 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어때요? 좋아요! 여기까지 시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